평창 올림픽이 어제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온 정열과 성심을 다해서 경기를 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의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350만 당원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 3일 동안 이 뉴스를 틀으면은 꼭 제일 많은 뉴스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 김영철 2013년 10월 15일 내려왔을 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환영을 해놓고 왜 그러느냐. 참으로 치사하고 부끄러운 또 낯간지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체의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언론인들 계시고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군사 회담이 실시됐습니다. 6차는 아시는 것 같이 북한의 통일각에서 7차는 판문점에서 교차를 하면서 실시하는 군사회담입니다. 이 회담 장소 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끝나면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김영철이는 우선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남 공작 총책을 어떻게 우리가 남한 땅에 2박 3일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그 행동할 수 있겠군요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빼버리고 그냥 10월달 15일날 당신도 환영했자 하는 이런 얘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참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것이 있지 이걸 비교를 합니까? 서울로 워커힐로 저 강원도로 휘젓고 다니면서 하루에 지금 워커힐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워커힐에 가장 지금 비싼 방을 아마 예약해서 쓰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1박에 워커힐 애쉬홀 여기에 1,800만 원이 1박 2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살인범을 우리가 이러한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해주고 환대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실상은 국민이 분노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국민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에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걸 들고 나와서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또 언론은 꼭 매 방송마다 이걸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그때 환영한 한국당이 왜 지금 반대하느냐. 이 단순 논리로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도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이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 당의 이런 부분을 항의해 주시고 지적하는 우리 많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안함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굳이 북한 대표자로 참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당은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진상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운영이 그 긴급 현안 질의에 협조해 주실 것을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빨리 그 민주당의 협조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응답을 해서 김영철 방안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방위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조만간 그 개최가 될 걸로 그 국방위원장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정보위도 오늘 정보위원장님과 그 대화를 했습니다만 오늘 내일 중으로 회의 개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상임위인 그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운영위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당이 위원장인 국방, 정보, 운영위는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외통위 간사를 통해서 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GM 대책 특위위원장 정윤석입니다. 한국 GM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GM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화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초까지 한국 GM의 경영 실사를 하기로 정부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실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기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GM 처리는 결코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히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한국 GM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체질 개선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 하에서는 정부 지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GM 본사가 한국 GM을 착취하는 형태의 가불관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담보받아야 합니다. 한국 GM 노조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맨날 강성노조식 투쟁만 주장하지 말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통분담하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임단협부터 GM 노조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GM 먹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GM 본사는 한국 GM의 장기 생존이 가능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GM 문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중요한 경제 사안이므로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중심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한국 GM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나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조적 부실 요소를 간직한 한국 GM의 경영 노사관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당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자 신문 핵심인 황희 의원이 한국경영자 총협회 차기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박상희 전 중기회장이 내정되었다는데 황희 의원이 주요 대기업 부회장들을 접촉해 이를 무산시키고 회장의 송경식 CJ 회장, 부회장의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선임하려 획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언론장악, 안보 무력화도 모자라 민간 자율 경제 시스템까지 무너뜨리려는 국정농단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박상희 경총회장을 무산시킨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줄곧 비판하던 눈에 가시거리였던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이익을 대변하던 김영배 부회장을 몰아내고 노동 친화적 인사를 경총 부회장에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노노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개입해 경영계마저 장악하려 했다면 문정부는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정권과 경제 유착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적폐가 시작되었음을 국민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통일교에서 어제 애국시민과 함께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 대다수가 김영철 천안함 때 우리 아까운 46명의 용사들을 천안함과 함께 침몰시킨
그러한 전쟁마, 전쟁범 김영철을 막기 위해서 밤샘 농성에서부터 끝까지 잘 치렀습니다. 비록 방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튼튼한 안보의 보루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아주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김영철을 개구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녹록지 않게 보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저희들이 무슨 활보고 다니면서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받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하고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 세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 그리고 유엔에게 지금 그들이 대북 압박 제재를 강도를 높여가고 하고 있는데,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런 뜻에 동참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같이 동참할 것이다 하는 점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만, 김영철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최악의 경우 군사 옵션도 취할 수 있다는 그러한데 겁이 나니까 대화의 광장으로, 즉 위장 평화로 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길 바라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지 현재 핵 동결 상태에서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기를 지적합니다. 시기쯤에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국민이 알아주셔야 되고, 우리 당에 이런 부분을 항의해 주시고 지적하는 우리 많은 국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3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까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천안함 유가족들의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굳이 북한 대표자로 참석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당은 반드시 국민을 대신해서 그 진상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평창올림픽이 어제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온 정열과 성심을 다해서 경기를 해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만방의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런 노고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350만 당원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 3일 동안 이 뉴스를 틀으면은 꼭 제일 많은 뉴스 나오는 것이 민주당이 김영철 2013년 10월 15일 내려왔을 때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환영을 해놓고 왜 그러냐, 참으로 치사하고 부끄러운 또 낯간지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실체의 내용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언론인들 계시고 국민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장성급 군사 회담이 실시됐습니다. 6차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각에서, 7차는 판문점에서 교차를 하면서 실시하는 군사 회담입니다. 이 회담 장소 영역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끝나면은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김영철이는 우선
사람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에 행동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100만 원이 1박 2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살인범을 우리가 이러한 돈을 들여서 예우를 해주고 환대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실상은 국민이 분노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국민이 모를 것 같지만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당에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이걸 들고 나와서 국민에게 제대로 밝혀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또 언론은 꼭 매 방송마다 이걸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그때 환영한 한국당이 왜 지금 반대하느냐. 이 단순 논리로 지금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에게도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입니다. 대남 공작 총책을 어떻게 우리가 남한 땅에 2박 3일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그 행동할 수 있겠군요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빼버리고 그냥 10월달 15일날 당신도 환영했자 하는 이런 얘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참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비교할 것이 있지 이걸 비교합니까? 서울로 워커힐로 저 강원도로 휘젓고 다니면서 하루에 지금 워커힐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워커힐에 가장 지금 비싼 방을 아마 예약해서 쓰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1박에 워커힐 애션홀 여기에 1,800